택배 시켰다가 감금, 김은미 기자. 네. 이 무슨 내용인지 전혀 감이 안 오네요. 네, 일단 사진을 먼저 같이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이 뉘집 현관문 앞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검게 잔뜩 쌓아 올려진 바로 저것, 바로 타이어인데요. 아하. 이 타이어가 하나, 두 개도 아니고 지금 네 개가 쌓아 올려져 있습니다. 네. 이 타이어 하나의 무게가 물론 타이어 어떤 두께나 크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한 14kg에서 20kg까지 나가는데 지금 저게 네 개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략 한 15kg라고만 쳐도 네 개면 60kg, 그러니까 웬만한 성인 한 명의 이 몸무게가 되는 그런 셈인 건데. 하나도 상당히 무겁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게 지금 네 개가 지금 문 앞에 바로 맞닿아 있죠. 근데 문은 현관문이 안으로 열진 않잖아요. 밖으로 밀면서 열어야 되는데 타이어 때문에 밀 수가 없는 겁니다. 자연히 집 안에 있었던 사람은 밖으로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감금된 그런 상태가 된 건데. 그래서 키워드에 감금이란 얘기가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저 사진이 감금돼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의 남자친구가 와서 이 현장을 보고서 사진을 찍어서 이 글을 하나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는데요. 제목이 이거 보복 맞죠입니다. 이 택배기사한테 전화가 와서 문 앞에 두고 가세요라고 얘기를 했더니 정말 문 앞에 보는 것처럼 바짝 두고 가서 여자친구가 반나절 동안 감금이 돼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택배기사분들 이 무거워서 짜증나는 건 이해를 합니다만 감정적으로 일 처리하지 말아주십시오. 안에서 만에 하나 불이라도 나면 어쩔 뻔했습니까?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글쓴이 택배기사가 이 무거운 택배를 시켜서 화가 나서 일부러 복수하려고 이 집 문 앞에 바로 저렇게 쌓아놨다라고 이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 자체만 보면 의견이 많이 엇갈릴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일부는 이 글쓴이의 얘기에 동조하기도 하고 또 일부는 오히려 글쓴이를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먼저 이 동조하는 쪽의 입장은 아무리 문 앞에 이 놔달라기로 했기로서니 어떻게 저렇게 바로 앞에 놓냐. 이건 보복이다. 감정이 담긴 거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요. 또 반대로 이 글쓴이를 오히려 비판하는 쪽에선 문 앞에 놔달래서 말한 대로 시킨 대로 놔줘도 난리다. 이 택배기사가 전화까지 한 거 보면 안에 사람이 없는 줄 알았던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기도 했는데 이 온라인상에서 누리꾼들의 찬반 양론이 공론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네. 이 여기에 대해서 이 글쓴이가 다시 재등판을 했습니다. 그래요? 다시 글을 올렸는데요. 네. 이 처음에 보복성이 짙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 의견을 들어보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했다. 죄송하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이제 비판하는 이런 쪽의 얘기에 이제 수긍을 한 건데 그러면서 한 얘기가 택배기사랑 내가 실제 문제가 있다거나 갈등이 있었다거나 한 건 아니고 난 항상 택배기사님의 어떤 노고는 잘 알고 있다. 다만 나는 어떤 하소연하는 차원에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올리는 차원에서 글을 올린 거지 택배기사를 매도하려고 올린 글은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예. 과거 사례 한번 찾아보니까요. 예전에 한번 생수 48병 시켰다가 네. 그것도 문 앞에 올려놓고 그래서 갑론을박 벌어지고 이런 일도 있었더라고요. 네. 이 상황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비슷한 상황이죠. 어떻게 보세요? 예, 지난달 15일 날 그 대학생 커뮤니티에 올라왔어요. 네. 생수 떨어질 때마다 48병씩 시킨대요. 한 묶음당 6병이거든요. 2리터짜리. 그걸 48병. 거의 6패키지죠. 예, 예, 8패키지죠. 8패키지. 그렇죠. 예, 그거를 시켰는데 택배 기사가 대문 앞에를 막아놔가지고 문 열고 나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택배 생수한테 감금당했다. 앞으로 시키지 마라 이런 거 떴죠. 근데 또 거기에 반론 의견도 또 많이 떴어요. 그렇게 적당히 시켜야지 어떻게 그걸 감당하라고 그러냐. 좀 택배 기사를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많이 시킬 수 있겠느냐. 그거 6병짜리 2리터 하나 들기도 무거워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강론을박이 있었어요. 또 지금 어떤 이 타이어 경우하고 좀 비슷하네요. 그렇죠. 어떤 또 네티즌들은 택배가 되니까 그 인터넷 회사나 택배 회사에서 물류회사 마트에서 받아준 거지 택배 안 되면 안 받아주면 될 거 아니냐. 시켜놓게 해놓고 왜 그렇게 비난하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이것도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봐요. 예, 어느 정도 저도 엘리베이터 없는 5층에 살거든요. 네네. 6병 들고 혼자 아이고. 그거 들고 굉장히 힘들어서 요새는 그렇죠. 쌀하고 생수는 직접 우리 가족들이 들고 다니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8패키지를 시켰다고 생각해 봐요. 그 택배기사는 아마 그것만 해도 그날 몸살 날 거예요. 한 트럭씩 배달하고 몇 트럭씩 하는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고객들도 좀 어느 정도 배려하는 마음 그래서 한 패키지 정도는 시키는 거는
그건 이해가 되지만 너무 한 번에 8개라든지 막 타이어 같은 저렇게 많이 시키는 거는 조금 좀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인터넷 회사나 그 마트에서도 어느 정도 뭐 주문을 제한하든지 아니면 좀 너무 배달이 힘든 거는 가격에 좀 붙여가지고 기사한테 조금 배려를 해준다든지 뭐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택배 전성 시대잖아요. 그렇죠. 저녁 때 시키면 아침에 배달 오니까 그 속도에 우리가 놀래고 맞아요. 또 대문 앞에 놓는데도 별로 돈 한 사고가 없어요. 이 생활혁명을 우리가 유지하려면은 다들 좀 양보하고 배려하고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내 돈 가지고 내가 시키는데 그 뭐가 문제냐? 또 이런 생각. 아니 내가 배달해 드렸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런 생각. 이런 거보다도 지금 윤영걸 대표 말대로 배려하는 마음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